네, 안녕하세요. 드림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6월 7일이네요. 월요일이고요. 장 마감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3252포인트, 그래서 0.37% 올라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17%, 거의 보합권으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죠. 한 5% 정도 더 올라야 전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많이 좀 팔았네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네. 일단 6월 초인데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리지 않았고요. 오늘 코스닥은 장중에는 좀 빠졌지만 다시 반등을 했고,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6월에는 코스피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종가 기준 말고 장중 기준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게 되면, 네, 코스닥도 비슷하게 따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이번 주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 종목을 좀 보면은 원전 관련주가 그냥 쓸어 갔습니다. 상한가 한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좀 몇 개 짚어보면은 생각보다 너무 강했어요. BHI가 많이 상한가 같고요. 상한가 많죠. 대한전선은 이제 전선이지만 원전하고 전력하고 같이 묶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한전산업 상한가 같고, 셉니다. 서정기전 또 상한가, 우리기술도 원전 관련주죠. 우진, 세네요. 돈 엄청 많이 매수하네.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고, 그 두산그룹주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원전의 대장이잖아요. 원전 관련주의 대장이고, 바닥 대비 지금 거의 2.5배 이상? 조금 있으면 3배가 될 것 같아요. 이 시가총액이 엄청 무거운 종목인데, 그쵸, 10조짜리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물론 올라서 10조이긴 하죠. 그리고 DIC 마찬가지고, 이것도 원전 관련주고, 두산중공업, 그리고 EDT 이것도 원전 관련주, S&T 에너지도 원전 관련주, 대창솔루션 마찬가지죠. 대창스틸도 제가 과거부터 원전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때 한번 수익을 보고 나서 4월 말 5월 초 보고 나서 좀 기다렸다가 지난 금요일날 좀 상승했다 밀렸는데 오늘 전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일진파워도 원전 관련주, 원전 전력 관련주. 금화 PSC도 제가 이때쯤 말씀드렸었죠? 이때였나요? 5월 중순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금요일에 이어서, 근데 거래되면 금요일날 20억 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 오늘 뿅 하고 터졌습니다. 오리콤은 두산그룹의 자회사죠. 그래서 같이 올랐고요. 그냥 두산도 얘는 뭐 엄청나게 올랐죠. 중공업 비슷하게 올랐고, 코메로는 김동연 관련주 12,000원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두산우가 있었고요. 대창스틸도 마찬가지고, BMT도 원전 관련주, 한국테크놀로지도 원전 관련주. 거의 쓸어 갔습니다. 광명전기도 전기 전력주죠. 그리고 PNC테크도 마찬가지. 원전의 하루였습니다. 거의 2주 가까이 올랐어요. 두산중공업 대장주는. 이렇게 해서 쓸어갔고, 또 상위 종목 중에 윤석열 관련주가 이제 TJ미디어 계속 좋죠. 하나, 둘, 셋, 넷, 5번 5일 연속 올랐고요. 하나 더 있는 게 세중이에요. 세중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윤석열 관련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관리 종목이고 재무조표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오늘 유승민 관련주 중에서 3일기업공사가 좀 올랐죠. 제가 이때부터인가요? 5월 말부터 말씀을 드려서 지금 30% 이상 수익 중인데 아직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투자 아이디어가 뭐였죠? 이준석 관련주가 막 급하게 상승을 하고 많이 올라가고 후발주가 나오니까 이준석 뒤에는 유승민이 있다.
유승민이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최근이 아니라 오늘이죠. 원래 만 40세 이상이 돼야 대선에 나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 만 25세 이상이면 대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법안을, 지금 논의 중입니다.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죠.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해당되는 후보가 거의 이준석 후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이준석 의원을 겨냥해서 만든 그런 법안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준석 관련주가 좀 좋고요. 이 내용이 만 25세 이상으로 그 후보 나이를 이제 제한하는 거, 이게 아마 장 끝나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장에는 이준석 관련주가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동연 관련주 코메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코메론도 이때 해서 수익 많이 냈죠. 30% 정도 났나요? 그리고 이제 두산그룹주, 두산우선주, 두산이오비, 두산인프라코어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오르니까 다 같이 따라 오르고 있어요. 5월 20일부터 올랐기 때문에 지금 거의 보름 정도, 거래일 기준은 아니지만 보름 정도 상승을 했고요. 두산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두산우선주 마찬가지고, 두산이오비 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리콤이 또는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컴그룹주 제가 지난 금요일날 관심있게 보자고 말씀드렸죠? 목요일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한컴그룹주가 좀 이상하다,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언제였나?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한글과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6%까지 올랐다가 20% 마감했고, 한컴미드도 거의 10%까지 올랐다가 4%, 그리고 한컴 MDS 거의 뭐 보합권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올라온 모습입니다. 만약에 한글과 컴퓨터가 계속 좋다면 아마 이슈가 그거일 겁니다. 금거래소 선악골드유였나요? 금거래소를 인수를 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거래를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좀 적용시키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좀 올랐고, 그리고 개별 종목은 뭐 플레이위드 게임주인데 지난 금요일날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인수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정말 급하게, 정말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3분봉인데 정말 순식간에 말아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쭉. 근데 장 끝나고 이게 두 회사 모두 사실을 부인했어요. 카카오 게임즈도 아니라 그러고 플레이미드도 사실 무근이다. 그래서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싶겠지만 일단은 시가내로는 거의 5% 이상 빠졌습니다. 이렇게 막 급등할 때 따라붙어서 단타를 칠 수는 있긴 하겠죠.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었고, 이연제약이 올랐는데, 이연제약이 그 mRNA 백신 관련주인데요. 원래는 아이진이 먼저 올랐었고, 아미노로직스, ST팜 이런 것들이 같이 올랐는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이연제약만 올랐습니다. 15% 올랐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던 거, 토스 관련된 종목, 토스 관련주가 조금 올랐어요. 토스 관련주 이월드 3.8, 한국전자인증 2.9, 한국정보인증 4%. 정보인증은 지난 금요일에 수익 냈죠. 그때 토스 관련된 내용 유튜브 말씀드린 게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KTB 투자증권도 관심 종목에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6%, 17% 정도 오른 거로 확인이 됩니다. 토스 관련주가 소폭 상승을 했고요. 또 좀 안 좋았던 거는 5G죠. 5G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서진 시스템, 뭐 오이솔루션, 다산 네트워크스 괜찮은데 대장주가 이제 KMW죠. 이것도까지 괜찮아. 또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솔리드, 뭐 유비커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대장주인 하나인 에이스테크가 많이 빠졌습니다. 7%나 과연 빠질 일인가 싶은데 이 전환사채 물량이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전환사채 물량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오늘 기관들이 많이 팔았네요.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5G가 굉장히 안 오른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빠진 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로 보입니다. 저는 RFHIC도 좋아해요. 이게 지라갈륨 트랜지스터의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고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삼성전자가 5G 장비 수주를 많이 하고 있죠. 저는 RFHIC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토스 관련주는 봐야 될 것 같고요. 토스 관련주 중에서는 저는 KTB 투자증권이 제일 좋아 보여요. 근데 보시면 이게 상승량이 작년 11월부터 해서 거의 2배, 3배 가까이 올라서 사실 이게 못 들어가겠어요. 이게 좀 완만했으면, 작년 말부터 올랐던 게 완만했으면 어떻게 한번 좀 비벼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스럽긴 하고요. 토스 관련주는 그냥 지울게요. 각자 알아서 대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재료가 좋고 토스 좋고 다 좋은데 대응이 좀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각자 하는 걸로 하고요. 5G 종목 중에서는 제가 원래 KMW랑 에이스테크를 말씀을 드렸었죠. 대장주. 여기다가 RFHIC 정도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에이스테크는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오늘 많이 빠졌다. 만약에 내일까지도 에이스테크가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요. 그리고 원전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미 많이 오른 원전주는 조금 그렇죠. 예를 들어 BHI 같은 경우는 거의 올해 초부터 윤석열 원전 테마, 원전 정책 테마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거랑 에너토크랑 그쵸? 그리고 BHI, 보성파워텍 이런 것들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거 말고 새로운 거를 잡아야 될 텐데요.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잠깐만요. 원전 따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튼 못 찾겠어요. 그러다 치고 저는 조강 ILI를 보고 있습니다. 조강 ILI는 두산중공업에 공급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잠깐만 찾아볼까요? 안전 밸브 납품 이런 내용이에요. 조강 ILI인데 두산중공업에 안전 밸브 납품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조강 ILI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5G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준석 관련주 만 25세 기존 만 40세에서 만 25세로 대선 후보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이거는 이준석을 밀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꼭 이분이 대선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이슈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비트컴퓨터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죠. 비트컴퓨터가 이준석 테마주로 엮인 것 같다. 그래서 보자. 원래는 이제 대성창투랑 YBM넷도 있는데요. 기존에 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대성창투는 좀 빠졌어요. 사실 좀 올랐죠. 과거에 두나무 관련해서 여기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3월하고 이렇게 4월 초까지. 이미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높은 자리죠. 차라리 YBM넷 오늘 2% 빠졌는데 이거나 비트컴퓨터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둘 다 코로나 때 원격 의료나 온라인 교육으로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 상승분 다 반납하고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을지.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르자면 온라인 교육주는 재료가 두 개잖아요. 얘는 비트컴퓨터는 원격 의료고
YBM넷은 온라인 교육인데 저는 원격으로가 차 나은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이번에 원격으로 관련해서 뭐 내용 발표한 것도 있더라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이렇게 정도로 관심 종목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기존에 언급했던 건 다시 언급하지 않으려고요. 지금 유효한 것들 뭐 이니텍이라던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거 중복되는 건 따로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자연과 안경 같은 거. 그리고 제가 대창 스틸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대창 스틸 괜찮아 보인다. 근데 17% 올랐어요 오늘.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 아무튼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고 전 내일 장 마감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